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동안 열심히 모은 재산, 여러분 것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나눠줘야 했어요. 불효자식에게도 의무적으로 재산을 줘야 했습니다. 억울하셨죠? 그런데 이제 달라집니다. 47년 만에 법이 바뀌었어요. 유류분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이 유언장만 제대로 쓰면 여러분 마음대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이라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어요. 부모 모시지 않은 자식에게 한 푼도 안 줄 수 있습니다. 효도한 자식에게만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여전히 법정 상속대로 나눠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상속하려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해요. 오늘 이 영상에서 꼭 알아야 할 상속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이 지키세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인데 마음대로 못 썼잖아요.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런데 법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유류분이에요.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 모시지도 않은 자식이 재산 달라고 법원에 소송 거는 경우요. 명절에도 안 오던 자식이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나타나요. 효도하는 자식한테 더 많이 주고 싶어도 못 줬습니다. 유언장 써도 소용없었어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무조건 줘야 했으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차라리 살아있을 때 다 써버려야겠다.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 하나도 없다. 슬픈 일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법이 옛날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1977년에 만든 법을 47년 동안 그대로 썼어요. 시대가 변했는데 법은 안 바뀐 거죠. 지금은 가족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꼭 모시지도 않아요. 각자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법은 여전히 옛날 방식이었던 겁니다. 드디어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궁금하시죠? 크게 3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의 힘이 세졌어요. 예전에는 유언장 써도 소용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유류분 달라고 하면 줘야 했어요. 5억 재산이 있으면 자식 둘이 각각 1억 2,500만 원은 무조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유언장에 큰아들에게 전부 준다 이렇게 쓰면 그대로 됩니다.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법에서 보호해줍니다. 두 번째, 상속 분쟁이 줄어듭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가족이 법원에서 싸웠어요. 형제끼리 원수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유언장 하나면 끝입니다. 부모님 뜻대로 정리되니까 싸울 이유가 없어요. 세 번째, 여러분 노후가 안전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랬어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재산 뺏길까봐 무서워요.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유언장에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냥 말로 해두면 되지 뭐. 아닙니다. 반드시 유언장을 써야 해요. 말로만 하면 나중에 증거가 없습니다. 자식들끼리 아빠가 나한테 더 준다고 했어 이러면서 싸워요. 그리고 유언장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효력 있게 써야 해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속 잘하는 방법 3가지입니다. 꼭 메모하세요. 첫 번째, 유언장을 제대로 작성하세요. 유언장에도 종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건 공증 유언장입니다. 공증 사무소에 가서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확실해요.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비용은 얼마 안 들어요.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예요. 평생 재산 지키는데 이 정도면 싸죠. 자필 유언장도 있어요. 집에서 직접 쓰는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요. 전부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해요. 컴퓨터로 치면 안 됩니다. 날짜도 정확히 써야 하고요. 2025년 3월 5일 이렇게요. 그리고 도장 찍거나 서명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공증 유언장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재산 분배 계획을 세우세요. 유언장에 뭐라고 쓸지 미리 정해야 해요. 먼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정리하세요. 집, 땅, 예금, 주식 다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 결정하는 겁니다. 효도한 자식에게 더 많이 주고 싶으면 그렇게 쓰면 돼요. 불효자식에게 안 주고 싶으면 안 줘도 됩니다. 단, 배우자에게는 꼭 챙겨주세요. 평생 함께한 반려자잖아요. 생전 증여도 고려해보세요. 살아있을 때 미리 주는 겁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자식이 둘이면 1억이죠. 10년마다 이렇게 나눠주면 세금 안 내고 물려줄 수 있어요. 세 번째,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세요.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무료로 상담해줘요. 전화번호는 132번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박씨 72세입니다. 아들이 둘 있어요. 큰아들은 10년 동안 모시고 살았습니다. 작은아들은 명절에도 안 와요. 박씨는 큰아들에게 더 많이 주고 싶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못했어요. 유류분 때문에 작은아들도 절반은 가져갔을 겁니다. 하지만 박씨는 새로운 법을 알았어요.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공증 유언장을 썼습니다. 집과 예금 전부 큰아들에게 준다. 작은아들에게는 생전에 학비와 결혼 자금을 충분히 줬다고 명시했어요. 이제 박씨는 마음이 편하답니다. 자기 뜻대로 될 거니까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인천에 사시는 김씨 68세입니다. 딸 하나 있어요. 효도하는 좋은 딸이에요. 김씨는 생전 증여를 선택했습니다. 10년 전에 5천만 원 줬어요. 올해 또 5천만 원 줬습니다. 증여세 한 푼도 안 냈어요. 그리고 유언장도 썼습니다. 나머지 재산도 전부 딸에게 준다. 이렇게 하니까 세금도 아끼고 딸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체크리스트 드릴게요. 메모하세요. 상속 준비 체크리스트. 하나, 재산 목록 만들었나요? 집, 땅, 예금, 주식, 보험 다 적으세요. 정확한 금액까지 적어야 해요. 둘, 누구에게 줄지 정했나요?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셋, 유언장 작성 날짜 잡았나요? 미루지 마세요. 이번 주 안에 법무사 사무소 전화하세요. 넷, 배우자와 상의했나요? 부부가 함께 결정해야 해요. 나중에 문제 안 생깁니다. 다섯, 증거 서류 준비했나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보험 증권 다 모으세요. 여섯, 생전 증여 고려했나요? 세금 아낄 수 있어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7. 정기적으로 확인하나요? 유언장은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확인하세요. 이 체크리스트대로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천천히 하세요. 자, 이제 실천할 시간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오늘 저녁에 재산 정리하세요. 종이 한 장 꺼내세요. 위에 우리 집 재산 목록 이렇게 쓰세요. 집 주소 적으세요. 시세가 얼마인지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은행 통장 다 꺼내세요. 잔액 얼마인지 적으세요. 주식이나 펀드 있으면 그것도 적으세요. 보험도 빠뜨리지 마세요.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2단계, 내일 가족과 대화하세요. 배우자에게 먼저 말하세요. 여보, 우리 상속 준비 좀 하자. 자식들도 불러서 이야기하세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엄마 아빠 생각은 이래. 너희 생각은 어때? 대화하면서 정리하세요. 나중에 분쟁 생기는 거 막을 수 있어요. 3단계, 이번 주에 전문가 만나세요. 월요일에 전화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입니다. 유언장 상담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세요.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 가도 좋아요. 상담비 5만 원 정도 들어요. 평생 재산 지키는데 5만 원이면 싸죠. 4단계, 다음 주에 유언장 쓰세요. 전문가 상담 받았으면 바로 작성하세요. 공증 사무소 예약하세요. 필요한 서류 챙기세요. 신분증, 재산 목록, 가족관계 증명서요. 하루면 다 끝나요. 5단계, 한 달에 한 번 확인하세요.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매월 1일 유언장 확인. 상황 바뀌면 수정하세요.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내일 하자, 다음 주에 하자, 이러면 안 돼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도 안 좋아져요. 정신 맑을 때 해야 해요. 지금 이 영상 끄고 바로 시작하세요. 종이 한 장만 꺼내면 됩니다. 재산 목록 적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세요. 여러분의 평생 재산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해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유언장이 있어야 해요. 준비하지 않으면 여전히 법정 상속대로 나눠집니다. 상속 잘하는 방법 3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공증 유언장 작성하세요. 둘째, 재산 분배 계획 세우세요. 셋째, 전문가 도움 받으세요. 이 3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재산 목록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가족과 대화하세요. 전문가 상담 예약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법도 이제 여러분 편이에요. 자식이라고 함부로 못해요. 효도한 자식에게만 주세요. 불효자식에게 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기부해도 됩니다. 다 여러분 뜻대로 하세요. 주변에 모르는 분들 많아요.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친구들한테, 이웃한테 보내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알아야 해요. 정보가 힘입니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종이 한 장 꺼내서 재산 목록 적으세요. 내일 가족과 대화하세요. 이번 주에 전문가 만나세요. 다음 주에 유언장 쓰세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이 지키세요. 평생 모은 재산 여러분이 지키세요.
여러분의 권리예요. 당당하게 행사하세요.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